이건 우리 할머니 시계인데. 백만장자 회장 강민호가 깜짝 놀라며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10살 소녀 지은이가 회장의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할머니 시계랑 똑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민호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5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차고 있던 그 시계를 말이죠. 혹시 네 할머니가 이 놀라운 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몇 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그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옛날의 낡은 기와집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죠. 이렇게까지 변했나? 민호 회장은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억 속에 그 골목길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민호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하지만 GP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새로 생긴 도로들 때문에 지도가 엉망이었죠. 동창의 장소가 옛날 학교 근처라고 했는데 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동창회 참석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4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민호 회장의 머릿속에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정이와 함께 걸었던 그 골목길, 함께 앉아있던 버스 정류장.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사라져버렸죠. 수정이는 여기 살고 있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지은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황해하고 있는 민호 회장을 보고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정말 맑고 순수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잘 걸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민호 회장은 잠깐 놀랐습니다. 이런 순수한 아이가 아직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아, 그게 할아버지가 길을 잃었단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야 하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민호 회장은 지은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동창회 장소 이름을 말하자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거기 알아요. 우리 집 근처예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지은이는 기꺼이 민호 회장의 길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오셨어요? 응, 맞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여기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갔거든. 와, 그럼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오신 거네요. 지은이는 정말 밝은 아이였습니다. 민호 회장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누구랑 살아? 할머니, 엄마, 저 이렇게 셋이 살아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지은이는 슬픈 티 하나 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민호 회장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다니. 그래도 할머니랑 엄마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구나. 따뜻한 가정이 부럽다. 민호 회장은 진심으로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65년을 살면서도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성공은 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언제나 혼자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혼자 사세요? 응. 할아버지는 혼자 살거든. 15분 정도 걸었을까요? 드디어 동창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추억의 뜰이라는 이름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가리켰습니다. 민호 회장은 정말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아마 동창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정말 고맙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용돈이라도 줄까? 민호 회장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지은이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지은이가 발걸음을 돌리려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이 참, 할아버지, 지금 몇 시죠? 할머니 약 사러 약국에 가야 하는데 늦으면 안 돼요. 민호 회장은 자연스럽게 손목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45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차고 있던 그 시계를 말이죠. 4시 반이란다. 그런데 지은이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민호 회장의 손목시계를 빤히 바라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우리 할머니 시계랑 똑같아요. 그 순간 민호 회장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늘 차고 다니시는 시계랑 완전히 똑같아요. 모양도 색깔도 심지어 여기 작은 흠집까지. 지은이는 신기하다는 듯이 민호 회장의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민호 회장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수정이 아닐까? 45년 전 똑같은 시계를 사서 서로 바꿔차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지은이의 말이 민호 회장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똑같은 시계라니. 그의 머릿속에 50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974년 15살이었던 그때로 말입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공부하게 된 박수정 학생이야. 담임 선생님의 소개로 교실에 들어온 소녀가 있었습니다. 수줍지만 당당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어요. 바로 수정이었죠. 민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정말 있구나 싶었거든요. 안녕, 나는 강민호야.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쉬는 시간에 민호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박수정이야. 잘 부탁해.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그리고 점점 특별한 사이로 발전해 갔죠. 민호의 집도 수정이의 집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였을까요? 두 사람에게는 서로만 있으면 되었거든요. 민호야,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사업가? 돈을 많이 벌어서 수정이 네가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16살이 되던 해 민호는 수정이에게 첫 번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신문 배달로 번 돈을 모아서 산 작은 머리핀이었어요. 이거 놔줄 거야? 수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값싼 머리핀이었지만 수정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정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민호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당당한 연인이 되었어요. 매일 함께 등하교하고 주말이면 강변에서 데이트를 했죠. 민호야, 우리 꿈이 뭐야? 글쎄,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수정이랑 결혼하는 거? 나도 그래. 우리 결혼하면 아이 셋은 낳자.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어. 수정이 닮은 1978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두 사람. 민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말이에요. 수정아, 이거 받아. 작은 상자를 열자 은색 시계 2개가 나왔습니다. 커플 시계였죠. 당시로서는 정말 비싼 선물이었어요. 민호야, 이런 비싼 걸 어떻게 해? 괜찮아. 이 시계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하길 바라니까. 두 사람은 시계를 서로 바꿔차며 약속했습니다. 약속해. 이 시계가 멈추는 날까지 사랑할게. 나도 약속해. 매일 이 시계를 보며 너를 생각할게. 그들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시계를 선물 받은 후 두 사람은 더욱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시계를 보며 서로를 생각하자. 좋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 마음도 늘 같은 시간이겠네.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편지도 매일 주고받았고 상대방이 아프면 밤새 간병했죠. 1979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주말마다 만나며 결혼 계획도 세웠죠.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 응,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해 12월 모든 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1979년 12월 어느 날 수정이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결과는 임신이었어요. 정말이요? 수정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사랑하는 민호의 아이라니.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었고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하실지. 그래도 민호와 함께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민호한테 빨리 알려야지. 분명 기뻐할 거야. 그치? 수정이는 집 근처 공중전화 박스에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돌리는 손이 떨렸어요. 민호야, 내일 꼭 만나야 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지금 말해도 되는데? 아니야,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분명 기뻐할 거야. 수정이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정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했죠. 그날 밤이 두 사람의 마지막 밤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정이는 내일 만날 민호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잠들었고, 민호는 수정이가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민호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났어요. 강민호 아버지 어디 있어? 빚쟁이들이었습니다. 민호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였어요. 거액의 빚을 남기고 말이죠. 당장 짐 싸. 지금 안 가면 우리 모두 위험해. 아버지는 가족들을 재촉했습니다. 민호는 절규했어요. 수정이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야 해요. 지금 그럴 시간 없다. 당장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이야. 결국 민호는 수정이에게 아무 말도 못한 채 서울로 떠나야 했습니다. 45년 전 그날 새벽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차 안에서 민호는 손목시계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반드시 돌아올게. 반드시. 새벽 5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손목시계를 꽉 쥐고 있던 그는 고향이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된 거였거든요. 반드시 돌아갈게. 꼭 다시 만날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이별이 45년이나 계속될 줄은 말입니다. 같은 시각 수정이는 약속 장소인 강변 벤치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곧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민호가 좀 늦네. 시험 공부하느라 피곤했나? 수정이는 시계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왔을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라고 믿었죠. 1시간, 2시간. 해가 질 때까지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민호가 이렇게 늦은 적이 없는데. 수정이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전화를 빌려 민호네 집으로 걸어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수정이는 민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말해줬죠. 새벽에 짐 싸들고 어디론가 급하게 떠나더라고. 무슨 일인지. 서울에 도착한 민호 가족은 반지하 새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일을 찾아다녔고 민호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오직 수정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갑자기 서울에 와야 했어. 중요한 얘기가 뭐야? 빨리 답장 줘. 민호는 매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편지가 이사로 인한 배달 불가라는 도장을 찍고 돌아왔어요. 수정이네 가족도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던 거죠. 수정이를 찾아야 해. 꼭 찾아야 해. 민호는 방학만 되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정이의 친구들, 선생님들, 이웃들을 모두 만나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정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사라진 것 같아. 집도 비어 있고 연락도 안 되고. 민호야, 포기해. 인연이 아니었나 봐. 친구들은 위로했지만 민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1983년 민호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행적을 찾을 수 없네요. 1980년 이후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 같습니다. 탐정의 말을 들은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탐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세 곳의 탐정사에 의뢰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한편 수정이는 부모님과 함께 먼 친척집으로 몸을 피해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세상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수정아, 그 아이를 지워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민호와 제가 사랑으로 만든 아이예요. 수정이는 뱃속의 아이에게 매일 말을 걸었어요. 아가야, 아빠가 꼭 찾아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1980년 8월 수정이는 혼자서 딸을 낳았습니다. 산부인과 병실에서 진통을 겪으며 계속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야, 어디 있어? 우리 딸이 태어났어.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만이 수정이를 위로해줄 뿐이었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예요? 간호사가 물어보자 수정이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민지예요. 아빠 이름에서 민자를 따서 민지. 아이의 이름에라도 민호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민지를 키우며 수정이의 삶은 정말 고달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봐야 했거든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을 텐데. 하지만 수정이는 절대 민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민지에게도 항상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들려줬어요. 수정이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 시계를 차는 것이었어요. 민호가 선물해준 그 시계 말입니다. 오늘도 민호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할게. 시계를 볼 때마다 민호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함께 걸었던 강변, 함께 꿈꿨던 미래, 함께 나눈 사랑의 맹세들. 이 시계가 멈추는 날까지 사랑할게. 민호의 그 약속을 수정이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정이를 찾지 못한 절망감을 일로 달랬습니다.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성적도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아르바이트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수정이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자 민호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수정이를 만났을 때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소개팅을 권해도 항상 거절했어요. 내 마음엔 이미 사람이 있어. 누군데? 언제부터 사귀는 거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대학 졸업 후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갔죠. 몇 년 후 독립해서 자신만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였지만 민호의 성실함과 실력으로 점점 큰 프로젝트를 따내기 시작했어요. 성공하면 수정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성공할 때마다 수정이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만나게 되면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2000년대 중반 민호는 이미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늘 공허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직원들이나 지인들이 중매를 제안해도 민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미 사람이 있어서요. 그분은 어디 계신데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민호에게는 절대 빼먹지 않는 특별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수정이의 생일, 처음 만난 날, 시계를 선물한 날, 그리고 헤어진 그날. 매년 이런 날이면 민호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수정이를 그리워했어요. 수정아, 생일 축하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때로는 고향 근처까지 가서 옛날에 함께 걸었던 강변을 혼자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너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떠올라. 45년이 흐르는 동안 민호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계를 차는 것이었어요. 비싸고 좋은 시계들을 많이 살 수 있었지만 민호는 여전히 그 낡은 시계만 차고 다녔습니다. 이것만이 수정이와 나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야. 시계가 고장날 때마다 시계점에 가서 조심스럽게 수리를 맡겼어요. 이 시계 정말 소중한 것 같네요. 시계점 사장이 말하면 민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오늘 민호는 동창회를 위해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된 거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민호 회장은 추억의 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은이 덕분에 길은 찾았지만 정작 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과연 들어가야 할까?
그의 머릿속에는 지은이가 한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계랑 똑같다는 그 말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 수정이라면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5년 만에 재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드디어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이미 40년 만에 만난 동창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아, 민호야. 강민호. 정말 왔구나. 동창들이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거든요. 혹시 수정이도 올까?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민호야, 서울에서 대박 났다며? 회장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신문에도 나오더라. 우리 동네 출신 성공한 기업인으로. 동창들은 민호를 에워싸며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민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야,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아니야. 반가워서 그래. 민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동창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동창회가 시작되고 다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오시고 반장이던 친구가 사회를 보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자, 이제 한 명씩 근황 발표해 볼까? 민호부터. 네. 민호는 어색하게 일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있게 말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건설업하고 있고 서울에서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누군가 물어보자 민호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 뭐? 이 나이에 총각이야? 왜? 동창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65세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게 이상할 만도 했죠. 그냥 인연을 못 만났어. 민호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수정이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45년 동안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결혼을 못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에이, 말도 안 돼. 돈도 많은데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을 텐데. 동창들은 민호를 놀렸지만 민호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동창들의 근황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민호는 자꾸만 옛날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수정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정이는 어떻게 지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몇 명이나 낳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수정이를 상상하니 말이에요. 민호는 자꾸만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이가 한 말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시계랑 똑같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민호야, 왜 시계만 보고 있어? 옆에 앉은 동창이 물어보자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궁금해서. 야, 너 고등학교 때 박수정이랑 사귀지 않았어? 갑자기 누군가 수정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랬네. 민호랑 수정이 정말 잘 어울렸는데. 맞아. 둘이 맨날 붙어 다녔잖아. 동창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가슴이 뛰어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이는 어디 갔지? 오늘 안 왔나? 글쎄, 연락처를 모르겠더라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수정이 소식 아는 사람 있어? 왜? 아직도 그리워해? 동창들이 놀리듯 말했지만 민호는 진지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글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소식이 없더라. 집도 이사 갔다고 하던데?
아무도 연락처 몰라? 민호가 간절하게 물어보자 동창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잊어버려, 민호야. 45년이나 지났는데 뭘. 동창의 말에 민호는 마음이 착잡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미 45년이나 흘렀는데 지금 와서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은이의 그 말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할머니 시계랑 똑같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동창회는 계속되었지만 민호는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동창들이 웃으며 떠들어도 옛날 이야기를 해도 민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할머니, 정말 수정일까? 같은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게 우연일까? 만약 정말 수정이라면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야, 민호야. 2차 가자. 동창회 1차가 끝나자 동창들이 2차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먼저 갈게.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민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고 민호는 동창회장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7시쯤 되었을까요?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 해.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은이를 다시 만나서 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민호가 주차해둔 곳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약국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본 순간 민호의 발걸음이 멈춰 섰어요.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 그 뒷모습. 45년이 지났지만 민호는 알 수 있었어요. 꿈에서도 그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수정이. 민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지은이와 할머니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45년 만에 운명적 재회가 일어날 거였어요. 민호의 심장은 지금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앞에서 지은이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설마 정말 수정일까? 민호는 제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거든요. 45년 동안 그토록 찾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지은이와 할머니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10m, 5m, 드디어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65세가 된 수정이와 65세가 된 민호가 서로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4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흰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20살 때 그대로였어요. 민호야? 수정이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정아, 정말 너구나. 민호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갑자기 조용해진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 이 할아버지 아세요? 하지만 수정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지은이가 다시 물어보자 수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너를 찾았어. 45년 동안 찾고 있었어. 민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소리였어요. 45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너도 이 시계 아직 차고 있구나. 수정이가 민호의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자신의 손목에도 똑같은 시계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목 시계를 바라보며 45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함께 차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 시계를 말이에요. 와, 정말 똑같아요. 신기해요. 지은이가 두 사람의 시계를 번갈아 보며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두 어른은 시계가 아니라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이 시계 보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시더니 이 할아버지였구나. 지은이의 순수한 말에 수정이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45년 동안 그리워했어. 민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길 한복판에서 두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으니 이상할 만도 했죠. 수정아, 여기서는 말하기 어려워. 조용한 곳으로 가지 않을래? 그래. 그러자. 수정이도 동의했어요. 4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려면 조용한 곳이 필요했거든요. 지은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카페로 가자. 네. 저도 궁금해요. 세 사람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민호와 수정이는 나란히 걸으면서도 서로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떨렸거든요. 지은이만 신나게 떠들었어요.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오늘 저한테 길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 수정이는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동창회에 가고 있었어. 40년 만에 고향에 온 거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딸기 주스를, 민호와 수정이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거든요. 정말 민호야? 수정이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어봤어요. 응, 나야. 수정아, 그날 밤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수정이의 목소리에는 45년 동안 품어왔던 궁금함이 담겨 있었어요. 원망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함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이 찾아왔어. 새벽에 갑자기 도망가야 했거든. 민호는 그날 밤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너한테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 정말 미안했어. 나는 그날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이가 있는 앞에서 하기엔 조심스러운 얘기였거든요. 중요한 얘기?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나중에 지은이가 없을 때 얘기할게. 수정이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45년 전 그 비밀을 아직 털어놓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남자친구였어요? 지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어봤어요. 수정이와 민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응, 그랬어. 수정이가 부끄럽게 대답했어요. 와, 그럼 할머니 첫사랑이에요? 그래.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첫사랑이에요? 지은이가 민호에게 물어보자 민호도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왜 헤어졌어요? 지은아, 어른들 사정이 있었던 거야. 민호가 지은이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회사를 하고 있어. 혼자 살고 있고, 할머니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랑 저랑.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결혼 안 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했어.
못했어. 이 시계 45년 동안 계속 차고 있었어? 민호가 수정이의 손목 시계를 보며 물어봤어요. 응,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차고 있었어.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수정이의 고백에 민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차고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시계를 바라보며 45년 동안 이어진 사랑을 확인했어요.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제가 오늘 할아버지 길 안내해 드린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러게, 정말 신기하다. 수정이도 놀라워했어요. 만약 지은이가 민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만남은 없었을 테니까요. 지은이가 기적을 만들어준 거야. 민호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은이 덕분에 45년 만에 만났네. 하지만 카페에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어요. 4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수정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집으로 올래? 지은이 엄마도 소개해주고 싶어. 수정이의 제안에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수정이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가족 중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카페를 나선 세 사람은 수정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떨림,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수정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혹시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까? 걸어가면서 민호는 계속 수정이를 곁눈질로 바라봤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들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야, 많이 변했지? 수정이가 민호의 시선을 느끼며 부끄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여전히 예뻐.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정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작지만 깔끔한 2층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수정이가 45년을 살아왔구나 싶으니 민호의 마음이 짠했어요. 여기야. 우리 집이야.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의 집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집이었거든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집이네. 따뜻해 보여.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집의 크기보다는 그 집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더 소중했거든요. 엄마, 저 왔어요.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벌써 왔어? 할머니 야근.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지은이의 엄마인 것 같았어요.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수정이의 딸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엄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신나게 외쳤어요. 거실에서 44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낯선 남자가 와 있으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분은? 민지가 엄마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민지야, 이분은? 수정이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45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라고 어떻게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엄마, 이 할아버지가 오늘 저한테 길 물어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 옛날 남자친구래요. 지은이가 신나게 설명했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의 옛날? 민지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앉으세요. 차 대접할게요. 민지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를 갖춰 민호를 맞았어요.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민호는 민지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수정이를 닮았네. 눈매가.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과도 닮은 것 같았거든요. 민지 씨가 지은이 엄마시죠? 네, 맞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은이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수정이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지야, 지은아. 잠깐 자리 좀 비워줄래? 왜요, 할머니?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서. 민지는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지은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은아, 방에서 숙제하자. 네. 민지와 지은이가 올라간 후 거실에는 민호와 수정이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수정아, 그날 나한테 하려던 중요한 얘기가 뭐였어? 민호가 45년 전 그 궁금증을 다시 물어봤어요. 수정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호야, 정말 놀라지 마. 왜? 무슨 얘기인데? 민호가 궁금해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우리에게 딸이 있어.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그날 밤 너한테 말하려던 게 임신했다는 거였어. 그 순간 민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내 딸이 있다고? 응, 민지가 우리 딸이야. 수정이의 확답을 들은 순간 민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내가 몰랐다고? 45년 동안? 내 딸의 첫걸음도, 첫말도, 입학식도 내가 모든 걸 놓쳤구나. 민호는 오열했습니다. 44년 동안 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졸업식도, 결혼식도,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난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민호야, 너 탓이 아니야. 수정이가 위로했지만 민호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지은이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응, 너의 외손녀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호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길을 안내해준 그 착한 아이가 자신의 외손녀였다니. 오늘 그 아이가 나를 도와줬는데 내 외손녀가. 민호는 운명의 신기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 혼자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호는 수정이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어요. 괜찮아. 나는 우리 딸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내가 정말 나쁜 아버지구나. 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너는 몰랐잖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이야. 수정이는 민호를 위로했지만 민호의 죄책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우리 딸은 어떤 아이였어? 어떻게 자랐어? 민호가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너를 닮아서 똑똑했어. 공부도 잘했고 착했어. 아픈 적은 없었어? 가끔 아프긴 했지만 건강하게 잘 자랐어. 결혼은 언제 했어? 사위는 어떤 사람이었어? 민호는 놓친 44년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어요. 바로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방금 하신 말씀이. 민지는 2층에서 모든 대화를 다 들었던 거예요. 민지야. 수정이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제가 그분의 딸이라는 말씀이세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딸과 첫 대면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44년 만에 만나게 된 아버지와 딸.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민지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44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거든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44년 만에 만나는 딸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44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민지가 차갑게 물어봤어요. 원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찾으려고 했어. 정말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민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는지.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지야, 그만해. 수정이가 딸을 말렸어요. 아빠는 몰랐던 거야. 내가 말할 기회도 없었고. 하지만 엄마. 민지야, 아빠를 원망하지 마.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어. 수정이는 45년 동안 한 번도 민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너한테 자주 말해줬잖아. 엄마, 왜 큰 소리로 얘기해요? 2층에서 지은이가 내려왔어요.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지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다들 행복해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거든요. 지은아, 괜찮아. 민지가 딸을 안으며 진정시켰어요. 엄마, 혹시 이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세요? 지은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아이다운 직감이었죠.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다면. 그럼 제 진짜 할아버지네요. 지은이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할머니가 맨날 아빠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빠 원망하라고 한 적 없어요. 지은이의 순수한 말이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민호가 민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 역할을 한 번도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65세 노인이 무릎을 꿇는 모습에 민지도 당황했어요. 일어나세요. 왜 그러세요? 44년 동안 네 곁에 없었던 게 너무 미안해서. 민호의 진심이 느껴지자 민지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엄마를 찾으려고 하셨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민호가 45년 동안의 노력을 설명했어요. 45년 동안 너희 엄마만 생각하며 살았어. 결혼도 안 했어. 그 말을 들은 민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했다니. 정말 결혼 안 하셨어요? 응. 내 마음엔 너희 엄마밖에 없었거든. 아빠. 민지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44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부름에 민호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정말 내 딸이구나. 네. 비록 늦었지만 아빠를 만나게 되어서 기뻐요. 민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릴 때부터 궁금해했던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게 된 거니까요. 와, 진짜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지은이가 민호에게 달려들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매일 같이 살 수 있어요? 지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순수함이 무거웠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밝게 만들어준 거죠. 지은아, 할아버지는 서울에 살아.
그럼 서울로 이사 가요. 지은이의 당당한 제안에 모두가 웃었어요. 웃음이 잦아들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민지야,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은 없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게 민지는 말하기 망설여졌어요.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저희가 해결할 문제예요. 아빠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민호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44년 동안 없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민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어요. 민지야, 그렇게 말하지 마. 수정이가 딸을 타일렀어요. 아빠는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시는 거야. 그래도 갑자기 도움을 받는 건 민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민지야, 아빠가 44년 동안 못해준 걸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네가 어릴 때 용돈도 못 줬고 학용품도 못 사줬고 결혼할 때도 없었잖아. 아빠,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늦었지만 민호의 진심에 민지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겠어요. 아빠, 민지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어요. 하지만 천천히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럼 천천히 하자. 민호도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 정말이에요? 약속하세요. 지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우리 안아볼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민지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44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그리고 할아버지와 외손녀가 함께 안았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지은이가 가운데서 외쳤어요. 수정아, 고마워. 민호가 수정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뭐가? 우리 딸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딸인데. 수정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민지가 물어보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렇게 45년 만에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민호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지은이는 진짜 할아버지가 생긴 걸 너무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언제 와요? 지은이는 매일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도 그런 지은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죠. 지은아, 내일 갈게.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갈까? 네. 할머니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사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민호는 항상 행복했어요. 이런 게 가족의 따뜻함이구나 싶었거든요. 민지와 민호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아빠, 오늘 지은이 학교 발표회가 있어요. 오실 수 있어요? 민지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내 외손녀 발표를 어떻게 안 보겠어? 민호는 서울에서 하던 중요한 회의를 취소하고 발표회에 참석했어요. 지은이가 무대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민지가 가장 걱정했던 건 남편의 병원비로 인한 빚이었어요. 매달 이자만으로도 부담이 컸거든요. 민지야, 아빠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 민호가 여러 번 제안했지만 민지는 계속 거절했어요. 아빠 마음은 고맙지만 저희가 해결할 문제예요. 하지만 어느 날 민지가 아픈 지은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모습을 본 민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수정아, 내가 그냥 해결하면 안 될까?
민지가 싫어할 거야. 자존심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밤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숨 쉬어요. 할머니도 걱정스러워 하시고. 지은이의 말에 민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도와드리면 안 돼요?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10살 아이의 순수한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민호는 민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도울 방법을 생각했어요. 민지야, 아빠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어? 예. 서울 본사가 아니라 이쪽 지역에 지점을 하나 만들 생각인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민호는 정말로 지점을 만들고 민지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너는 똑똑해. 충분히 할 수 있어. 민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호는 딸을 특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가르쳐 줬죠. 아빠, 이 보고서 다시 써야 할까요? 응, 여기 부분이 좀 부족해. 다시 한번 해봐. 민지는 아버지의 엄격함이 고마웠어요. 동정이 아니라 진짜 딸로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민지는 능력을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어요. 빚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죠. 가족 문제가 해결되자 민호와 수정이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우리 결혼하지 않을래?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말 45년을 기다렸어. 이제 함께하고 싶어. 수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엄마, 정말 결혼하실 거예요? 민지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늦었지만 행복하고 싶어. 축하해요, 엄마. 아빠도 축하해요. 민지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엄마가 평생 혼자 살며 고생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와, 할머니 결혼해요?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지은이가 가장 기뻐했어요. 1년 후 민호와 수정이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지은아, 반지 가져와. 지은이가 반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46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와, 정말 멋있어요. 46년을 기다린 사랑입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민호의 서약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기다린 만큼 더 소중해.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자. 수정이의 서약도 감동적이었어요. 민지가 엄마의 드레스를 정리해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후 민호와 수정이는 조용한 곳에 앉아 서로의 시계를 바라봤어요. 이 시계, 원래 네 것이었어. 민호가 자신의 시계를 풀어 수정이에게 주려고 했어요. 아니야. 우리 것이었지. 이제도 우리 것이고. 수정이는 받지 않았어요. 46년 동안 이 시계가 우리를 연결해줬어. 두 개의 시계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는 부부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민호는 서울 본사는 부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지역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매일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지은이 숙제도 봐줄게. 정말이에요? 수학 문제 어려운 거 많이 있어요. 저녁 식탁에서 네 식구가 함께 앉아 식사하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어요.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구나. 민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진짜 소중한 건 가족이었어.
이제 민호는 회사 일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했어요. 지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수정이와 함께 시장 보러 가는 일상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아빠, 행복해 보이세요. 민지가 말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아빠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민지도 많이 밝아졌어요.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고 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거든요. 이제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늦었지만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민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2년 후 지은이의 12번째 생일이었어요. 지은아, 생일 축하해. 네 명이 함께 축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맞아. 우리 지은이가 기적을 만들어줬지. 수정이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길에서 지은이를 만난 게 운명이었나 봐. 민호도 감동스러워했어요.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지은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46년을 기다린 사랑이 드디어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지은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라서 할머니 어깨를 넘어섰죠. 할아버지, 고등학교는 어디로 갈까요? 지은이가 민호에게 진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민호는 지은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생 선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할아버지가 다 지원해 줄게. 정말이에요? 그럼 피아노 전공하고 싶어요.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민호는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을 구해주며 지은이의 꿈을 지원했죠. 민지는 이제 아버지 회사의 지역 본부장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아빠,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를 20% 초과했어요.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민호는 딸의 성장이 너무 기뻤어요. 44년을 못 본 게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거든요. 아빠가 처음부터 키우셨다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아니야.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엄마가 잘 키웠거든. 수정이는 이제 정말 행복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민호와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지은이 돌봄을 하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여보, 오늘 지은이 피아노 발표회 가야 해. 당연하지. 우리 외손녀 연주를 어떻게 놓치겠어?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노부부가 되어 있었어요. 46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46년 전에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수정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때 결혼했다면 이런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을 거야. 기다린 만큼 더 감사하잖아.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피아노 발표회에서 지은이가 연주를 했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죠. 가족들은 모두 1층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 수정이, 민지가 나란히 앉아서 지은이의 연주를 감상했죠. 와, 우리 지은이 정말 잘한다.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닮아서 예술적 감각이 있나 봐. 민지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은이는 무대에서 가족들을 찾아 환하게 웃었죠. 발표회가 끝난 후 네 가족은 지은이가 좋아하는 한정식 집에 갔어요. 지은아,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좋은 선생님 구해주셔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네 실력이야. 민호는 지은이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음대 가면 더 대단해질 거야. 수정이도 뿌듯해했죠. 식사를 하던 중
지은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시계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또, 벌써 몇 번째야? 민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지은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했어요. 46년 전에 서로 선물한 시계죠? 그래. 이 시계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민호가 자신의 시계를 만지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럴 수 있어.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든. 할머니도 46년 동안 할아버지만 생각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수정이의 대답에 지은이는 감탄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만약 그날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지은이가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만약 지은이가 시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모든 게 우연이었지만 동시에 운명 같았어요. 수정, 지은, 민지. 모두 고마워. 민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수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자 미소 짓고 있었죠. 민지 혼자 키울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민호가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가족이 된 거구나. 지은이라는 천사 같은 손녀까지 얻게 된 거니까요. 여보, 내년에 가족여행 어때? 민호가 수정이에게 제안했어요. 좋아. 어디로? 지은이가 좋아할 만한 곳. 유럽 음악 여행은 어때? 빈에서 콘서트도 보고. 와, 정말 좋겠다. 지은이가 대화를 듣고 뛰어왔어요. 정말 가요? 모차르트 고향도 구경하고. 그럼, 우리 지은이 꿈을 위해서. 민호는 지은이의 꿈을 적극 지원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민호와 수정이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했어요. 4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지? 그럼, 기다린 만큼 더 소중해. 남은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침실 화장대 위에는 두 개의 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47년 동안 두 사람을 이어준 그 시계들이요. 이 시계, 우리 지은이한테 물려줄까? 좋은 생각이야.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자. 그래.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주자. 시계는 이제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어요. 영원한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보물이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수정이는 지은이를 불렀어요. 지은아, 이거 너에게 물려주려고 해. 두 개의 시계를 내밀었어요. 정말요? 이 소중한 시계를? 그래. 네가 어른이 되어서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사랑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거든. 지은이는 시계를 받아들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멋진 사랑을 할게요. 그날 오후 네 가족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죠. 사진 찍어요. 지은이가 셀카봉을 들고 네 사람이 함께 찍혔어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사람의 환한 웃음이 사진에 담겼어요.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가족 사진이니까.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수정이와 재회한 지 4년이 되었다. 47년을 기다린 사랑이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기다린 만큼 더 소중하고 가족의 의미도 더 깊이 깨달았다. 지은이라는 천사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줬다.
작은 소녀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펜을 내려놓은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죠. 수정아, 민지야,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10살 소녀의 순수한 한마디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 시계인데. 그 말이 47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민호와 수정이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진정한 사랑이었죠. 그리고 가족의 힘은 정말 위대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외로웠던 삶의 따뜻함을 불어넣어 준 거니까요. 지금도 어디선가 그들, 내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시계가 똑똑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기듯이 그들의 사랑도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알고 가족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지 꼭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